시작했나 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오자마자 급하게 만드느라 아주 칠랄레 팔레를 했습니다, 지금. 간신히 끝냈네. 오늘은 짧게 할 것 같아요. 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중동의 위기와 미국의 전략이라고 해서 제목을 정해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제가 1주 전인가 2주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했는데 거의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저는 지금 요거를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뇌피셜인데 뇌피셜은 빠졌네? 어쨌든 오늘은 제 상상을 좀 얘기합니다. 말레이시아 옷도 입고 있죠? 이 말레이시아 옷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지금 제작했어요. 저희 영상이 이제 드디어 경고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수익 창출 안 되게 노란 딱지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들, 저번 주, 저저번 주 영상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경고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시죠?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되고, 조만간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거예요. 만들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한 번 클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완성되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안내하는 영상 좀 한번 보내주세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폭파되기 전에, 물론 저희도 이제 폭파될 것 같은 영상들은 미리미리 동영상 실시간 방송 끝나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폭파당할까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요즘 저희 음해하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이번에 저희 고소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준비하느라 시간 걸린대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하면은 확실하게 까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거기 범알타 역사 교과서 지금 강의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비공개 강의는 국제 관계는 안 하고 고대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지는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는 7월 13일, 7월 14일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유라시아의 마고신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톡착신앙, 삼신할매 사상 있잖아요. 그게 유라시아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할 것이고, 플러스 여기다가 천문학을 집어넣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도 마찬가지로 천문에서 기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이나 언센서드 계속 제가 요즘 많이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랑 같이 업무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 쪽에서 반중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제일 커요. 이쪽 사람들이 좀 한국에도 좀 많이 그런 걸 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번역하는 거, 한글 자막 번역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계좌가 지금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직 미국에서 와가지고 얘네들이 한국 법인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일단은 한글 자막을 번역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역비 쪽으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고 이제 2명, 3명 더 사람을 고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밖에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막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자막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편집도 해야 되지, 기타 등등 많이 손작업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이 미국 쪽의 차이나 언센서드가 한국 쪽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역사적인 또 만남이 있습니다. 짜잔! 이 아수라장에서 이 아수라는요,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아수라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제가 영화 포스터 그냥 갖다 붙였어요.
비슷하게, 가장 아수라랑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붙였고, 그 경주 전 대한애국당 그 시장 후보였나? 경주 후보? 경주 시장 후보였죠. 예, 했던 그 책일갈 옹이 같이 와서 먹방을 찍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그날 많이 좀 참여해서 시청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이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저녁 8시 아니면 8시 반쯤에 먹방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네, 해요. 우리 그 아수라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제가 이번에 연결을 해서 다리를 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라를 좆되게 만들어야지. 재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수라짱 채널로 나갑니다. 제 채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와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29일날 이제 젊은 유튜버들을 모아요. 오늘은 포스터는 만들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된 거라서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29일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버라든가 이런 거 지망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 영상은 제가 올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모여서 1시간 동안 모여갖고 우리가 이거를 왜 하게 되는가, 취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제가 1시간 동안은 공개 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 뒤풀이는 아마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태극기 집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집회 참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그 지원 사격만 나갈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젊은 그런 애들도 좀 많이 뽑아갖고 지원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의를 하게 됐으니까 그때 이 영상 보시고 그 선발된 사람 있죠? 한 30, 아마 40명까지 갈 거야, 아마 그게. 그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은 꼭 잊지 말고 29일입니다. 혹시 장소 연락 못 받았으면 꼭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1세기 중년 저희 홈페이지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게 해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언제 찍었더라, 제가? 6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네.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용병 철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날 것이라고 쭉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예,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미국 대선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 빨갛게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이 바로 요거. 저번에 제가 했던 한국인이여 큰 그림을 보라. 이거 경고 맞은 영상입니다. 경고 맞은 영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하고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짤방으로 만든 거. 이것도 경고 맞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의 주적은 중국 이렇게 했더니 경고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이 차후 어떻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어떠한 그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이었죠. 근데 여기 딱 제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내용 같아요. 이것도 경고 맞았어요. 근데 이 나쁜 새끼들 하여튼 좀 그렇는데 뭐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반중침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 나오니까 꼭 해야 될 게 가짜 한국인 열풍. 여러분 요즘 그 대학 가면은 그 중국인들 되게 많죠. 물론 외국인 학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70에서 80%가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근데 이 중국인 유학생이 문제가 많아요. 그럼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민평당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저쪽 뭐 정의당 뭐 어디야 민주당 이런 애들이 이제 발의한 법안인데 국내 학사 취득 외국인 간이 기약 가능토록 국적법 개정안 발의 이거 했었잖아요. 그때 뭐 했느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또 선거구가 광주네 또.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라고 해서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 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2017년 말 기준으로 13만 5천여 명으로 2006년도보다 16.5% 증가했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뭐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증가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 유학생, 국제 결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숫자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국제 결혼도 아니고 그 다음 이게 그 이민 같은 거, 귀화 정책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유학생 숫자가 지금 16.5%가 증가했잖아요. 지금 이 유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로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지금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16.5%가 증가했는데 만약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아마 전년 대비 한국인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 비율의 증가율은 16.5%가 아니라 아마 100%, 200%가 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건데 이게 병신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가 4월 23일인가 24일 날 자유한국당 뭐 했어요? 그때 패스트트랙 갖고 그 광화문에서 집회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생에 대한 문제를 데모 안 하고 지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 떨어질까봐 그것만 집회한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심각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이 전부 중국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얘기했죠. 중국인 유학생은 잠정적인 스파이다 그래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통제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병신 같은 이 광주 국회의원이 뭐라 얘기했느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한대요. 여러분 중국 유학생들 들어오면 여러분 국민 세금으로 걔네들 학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우수한 인재예요. 걔네들이 우수한 인재는 다 미국까지 뭐더러 한국에 우수한 인재가 옵니까?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일하려고 했던 애들이 한국에서 유학생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지면서 불경기가 되니까 먹고 살려고 한국으로 개떼같이 몰려올 것이고 개떼같이 몰려온 그 중국 유학생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금을 털어가지고 다 100% 유학비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왔다고 해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 학비를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금으로 중국 애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요? 은행 대출 받아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여자들은 몸 팔아야 되고 남자들은 노가다 뛰어야지 뭐. 그런 인생으로 간다고요. 노가다도 못 뛰죠, 이제는. 왜냐하면 죄다 중국 애들이 잡았으니까. 이러한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한국 더러우니까 우리 미국으로 도망가자, 이민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까다로워진 미국 비자 심사, 카카오톡까지 감시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게 카카오톡만 감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권은요. 미국 여권이 아닙니다. 미국 여권도 별로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미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하고 경쟁 국가 있는 나라인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 갈 때도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러시아도 한 달 그냥 체류할 수 있어요. 무비자로. 요즘 중국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어쨌든 한국 비자가 있으면은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 여권은요. 굉장히 좋은 그린카드예요. 녹색으로 있으니까. 옛날 때 미국이 영주권 그린카드 받으려고 별짓 다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여권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법안을 만들어서 개나 소나 한국 여권,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요. 한국이 국적 세탁의 창고로 쓰이면서 해외 이민을 가게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 중국인 유학생, 그 다음에 중국인 이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3쿠션으로 해서 서방 국가로 이민 가는 그런 경로로 한국이 쓰이게 되고 한국 여권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미국을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여행, 아니면 배낭여행 이런 거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요. 왜? 여러분들을 한국인지 중국인지 어떻게 알겠어,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여권의 이용 가치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이 불편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국내에서 중국 애들만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 해외 출장 갈 때도 불이익을 당하는 게 생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녹화 아니에요. 실시간 생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짱깨들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악용되는 수단으로도 이런 법이 쓰일 테지만 플러스해서 전 세계로 중국인이 퍼지는데도 쓰일 수 있는 아주 악법이에요. 예. 이런 것을 만들면은 당연히 나쁜 일이 발생하죠. 어떤 분들이 미국 갔다 왔다고 수고하셨다는데 갔다 왔죠. 미국 갔다 왔고 미국 가서 우리나라 외교의 실체를 보고 왔습니다. 아주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와.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제 운신의 폭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두고 보죠. 그래서 미국 얘기는 오늘은 요걸로 대체해서 할게요. 왜냐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 한 비밀적인 것들이 많죠. 그거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중 침해를 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여러분 대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중국인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안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진 알루미늄 공장, 제철 공장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업의 기회를 상실해요. 포스코 같은 회사 지금 문 닫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LG 화해 문제 때문에 작살날 수 있잖아요. 삼성 그럼 문재인 정권이 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못 들어가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다고 이민을 가려고 해도 이민도 안 받아줄 겁니다. 왜? 여러분이 중국인이라고 오인받을 테니까. 배낭여행도 못 가요. 유학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동위기.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란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줄 모르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어디 채널에서도 안 나왔죠? 이거 저만 유일하게 얘기했잖아. 자, 보세요. 이게 어젠가 있었던, 오늘인가 있었던 얘기죠.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이란의 트럼프 경고. 큰 실수했다.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서 있었느냐? 이란 국영TV는 이날 혁명수비대 성명을 인용해 이란 남부 영공에서 미국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한 대가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호르무즈 간주 크흐 무바라크라는 데예요.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 여러분 호르무즈가 어디예요? 아세요? 자, 지도를 봐야죠. 호르무즈 해협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왜? 안 보여요? 네, 한번 국제에서 네? 국제에서 보여주셔도.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걸 프린트 스크린으로 해서 PPT로 해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보여요,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네, 보여주세요. 아, 됐어요? 오케이. 자,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보이세요? 호르무즈 해협. 자, 좀 더 넓게 하면은 이 오른쪽에 이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거 국경이 안 보이게 해놨구나, 내가. 도로, 국경 다 보이게 해놨네? 예. 요게 이란이에요. 요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요 좁은데, 여기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어떤 문제로 해서 유조선이 침몰하다가 해서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페르시아만의 산유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나라? 좀 확대해서 여기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러면은 웬만한 오펙 국가는 다 포함된 거예요. 이 국가들이 석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입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국제 유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용병이 철수하게 되면은 이란 정세는 불안해질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야, 제 예측이 정확히 맞죠? 이런 게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이게 그레이트 게임. 그래갖고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저를 안티하려는 이 친중파 놈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음모론자하고 내피셜이라고. 근데 내 내피셜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쵸? 제 내피셜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왜? 그만큼 정보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란 영공 침해한 미국 무인 정찰기 격추됐다. 그래서 이게 뭐 공해상이다 아니다라고 막 시끄러운데 그게 뭐가 중요해? 공해상에서 터졌는지 이란 상호에서 터졌는지 결론은 뭐다? 미국하고 이란의 관계는 나빠지고 있다. 예요. 그리고 그 저번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 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신원균의 국방 TV 있잖아요. 그거 일주일 전인가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지금 우리 부산 쪽에 와 있잖아요. 그 영상이 있대요. 그 사진이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그 부산 쪽에 와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의 장갑차의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장갑차의 색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신원균의 국방TV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전략자산 부산에 와 있거든요. 그 장갑차 색깔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댓글로. 어디 보자. 봤다고? 색깔. 사막색. 오케이. 좋았어. 자, 사막 색깔의 장갑차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산 쪽에 와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응? 그거 갖고 북한 치려고? 요즘 우리나라 우파 채널에서 자꾸 북한 친다고 얘기하는데 택덤소리니까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북한 안 쳐요. 제발 좀. 아니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지도를 좀 보면서 북한은 지금 칠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유 북한 친다 뭐 북한에 핵공격하다 이런 식으로 떡밥 날려가지고 시청률 올리려 하지 말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읽으라니까. 미국이 지금 어떠한 목적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큰 그림을 봐야지. 큰 그림을. 미국 전략자산이 지금 부산에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어? 그것도 황토 색깔 장갑차를 잔뜩 싣고 그거 가지고 설마 북한 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물론 상징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전략자산이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여차하면은 중국을 기스내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항해의 자유로 왕창 지나가서 중동에 배치될 수도 있는 장갑차들이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중동을 가는데 가기 전에 남중국해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지금 인공섬 만들어 놓은데 거기를 그냥 또 한가운데를 또 통과해서 갈 거라고. 중국 한번 기스내려고. 한번 개개봐 이 새끼야 그러고. 예? 그러면서 페르시아만 쪽에 군대를 집결시키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 지금 딱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 이게? 탁 보면 알아야지. 그쵸? 왜 자꾸 만주가 나와요? 아직 만주 아니에요. 좀 성급해 하지 마시고. 모든 작전은 타이밍과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동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중동을. 하지만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란이라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아십니까?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이 충돌한 지역이 2번이 있었는데 그게 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2건 다. 예.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반박이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통과할 게 같은 기사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중동 지역에 무기가 많이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70%를 점령하건, 뭐 현대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미국 전 자동차 시장을 석권을 하건, 미국은 크게 터치를 안 합니다. 뭐 주식을 사갖고 대주주가 되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단 0.1%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쇠방망이를 만든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기축통화,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무역항로,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이런 것들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루트가 아닌 독자적인 루트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단 0.1%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깃방망이 만든다. 내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예?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 산업 또한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분야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무기 산업에 뛰어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중동에서. 중동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거의 독식하는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식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거래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아마 5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국이 아마 5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러면은 좋아할 리가 없지. 좋아할 리가.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무기 수출 제한을 틈타서 중동의 하늘을 점령한 중군사용 드론 해가지고 중국이 여기다 드론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팔았느냐? 여기 보시면은 17일 영국 합동국방안보연구소가 발표한 중동 지역 무장 드론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거 다 미국의 우방 국가잖아. 근데 이런 국가들이 중동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용 드론을 구입해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군사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라고 써 있는데 후티 반군 제가 이것도 2년 전인가 1년 전에 얘기했죠. 뭐예요? 지금 예멘 통일된 예멘 있잖아요. 예멘에 있는 반군이죠. 후티 이란하고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순위파 계열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이 후티 반군들과 전쟁할 때 지금 중국산 드론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기사에서 나오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멘의 후티 반군도 중국산 드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중국이 양쪽 진영에다가 자기 중국산 드론을 팔아서 서로 전쟁을 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중국이 이런 짓까지 하네. 응? 중국이 남의 나라를 내전을 일으켜갖고 무기를 양쪽에 팔아먹는 전략까지 쓰고 있어요. 이거 맨날 음모론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중국이 하고 있네 이제는. 그쵸? 문제가 많지. 그리고 참고로 이 후티 반군은 이란 시아파 이슬람과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3일 전인가 4일 전에 모하마드 무르시, 그치? 전 이집트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이집트 대통령은 압둘 파타흐 시시예요. 압둘 파타흐 시시라고 해서 친이스라엘, 친미국 계열의 지금 대통령이고, 요거 이전에 실각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탄핵받아갖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하마드 무르시라고 하는 이란, 즉 그 시아파 이슬람 계열의 테러리스트인 하마스 계열의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4일 전인가 죽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여기 나오네. 재판 중 심장마비. 맞아요. 자연사죠. 자연사. 제가 좋아하는 말.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과 관련이 있는 지도자 혹은 테러 단체들과 지금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중국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마스 쪽에다 무기를 팔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군사 동맹 국가에게까지 무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 이번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산 무기를 샀던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있죠? 미국의 동맹국들. 얘네들은 이번 고유가에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번 고유가 행진에서 재미를 못 본다는 소리는 뭐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관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원 얘기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걸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작전을 써야 되는지 공부한 게 있어야지. 미국 갔다 오면 뭐해? 개뿔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세계 최대 군사용 드론의 수출은 중국이다 해서 중국이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파는 나라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우방국이에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니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후티, 시아파 무슬림 하마스 계열 애들이 중국산 드론을 갖고서 전쟁을 하는데 아니 그거를 막겠다고 똑같이 중국산 드론을 사갖고 걔들이랑 대항해서 싸워? 이러면 안 되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드론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뭐겠어요? 화웨이 아니야.
화웨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양쪽 지역에다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이 지금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전쟁에 이기는 게 유리할까요?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양쪽 진영에다 무기를 팔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는 게 중국에게 유리할까? 어디 여러분 얼마 제 그레이트 게임을 많이 들었으니까 머리가 팽팽 돈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백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의도를 정확히 했네. 무승부. 그렇죠. 계속 싸우는 거. 정답이 그거예요. 누구도 이겨서는 안 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은 양쪽 진영에 계속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화웨이제 반도체를 쓰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양쪽 진영의 전장을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어느 한쪽 진영이 밀릴 것 같으면은 안 밀리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려 할 거라고요. 그럼 중국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우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의 화웨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중동 분쟁을 통해서 화웨이가 중동 특수를 누리는 걸 미국이 좌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따라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확실한 종교를 원할 겁니다. 여기서 확실한 종교라는 건 이란 정권의 전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과거 갖고 있는 동맹국이 확실하게 선을 서가지고 미국 편을 들기 위해서 중국산 무기를 못 사게 만드는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 못 사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협이 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은 망하거든. 안 막히려면 어떻게 된다? 미국하고 확실하게 동맹 라인을 잡아야겠죠. 그건 뭐다? 화웨이 제품 안 쓰기. 즉 중국 무기 안 사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은 게임 해봐야지 그래 봐야 어차피 미국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좀 이따 건 제가 설명할 거예요. 중동은 아마 이쯤 됐을 땐 빨리 눈치채고서 지금서부터 중국산 제품, 중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걸 금지시켜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미국이 지금 경고하는 건데 만약에 못 알아듣고 병신같이 한다? 그때는 중동 국가 금융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란, 사우디 등 유조선, 사보타주, 송유관, 테러 배워놓고 감론 을박하는데 여기서 보면 후티군이 드론 공격에 대한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기사에 여기 나오죠.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와 UAE에 300곳에 드론 공격할 것.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이 이거 이란 시아파 계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잖아요. 얘네들이 수니파 계열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300지역에 드론 공격을 한답니다. 뭘로? 메이드 인 차이나 드론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후드려 잡겠지. 후드려 잡겠죠. 나는 그래서 빨리 중동 사람들이 여기에 눈치를 채고 대응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위기 험해지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가도 코가 석잔데 남이 나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 정세가 간다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동 정세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했죠.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용병 빠지면은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란이 지금 러시아 왔잖아요. 그 역할은 뭐다? 이란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단 미국이 원하는 건 뭐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전선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즉 시아파와 수니파로 명확하게 갈리기를 미국이 원하는 거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이란은 포함해서 시아파 이슬람들이 있는 이집트 일부, 그 다음에 저기 예멘, 그 다음에 어디 또야,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까지도 전선을 확대해서 러시아가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치려는 게 지금 러시아의 전략이라고요. 따라서 미국은
전략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딱 끊는 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예측되는 건 뭐다? 시리아, 예멘, 이집트 이쪽 지역 시아파의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마 트럼프가 때려잡을 겁니다. 제압할 거예요. 왜냐? 그 지역에서 지리멸렬한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해서 아마 후두루막두루 다 때려잡아서 다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란만 적으로 상정시키는 전선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신냉전의 지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을 보고 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대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중동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직 안 나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전쟁이 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좋다. 만세, 득, 좋아, 개이득, 별의별 얘기 다 오네. 야, 나쁘다. 이거 맛쪽이다, 이거. 누구야, 김현준 씨. 어? 좋지요. 이란 분쟁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철수하면서 내가 이란 전쟁 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대선까지 제가 연대도 얘기하는 거라니까. 오늘 제가 좀 더 내가 그래서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트럼프 2020년 재선 출마 선언했죠. 대통령 다시 또 나올 거랍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은 재선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높아요. 매우 높아요. 왜냐면 미국 언론에서 그 CNN이라던가 이쪽 좌파 계열적 신문을 봤을 때에도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더라고요. 물론 박빙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와요. 한 60%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좌파 매체라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정식으로 객관적으로 봤다면은 아마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높을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꽤 높은 지지율로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원인은 바로 경제 성장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단순히 국민들한테만 좋고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서 불이익일 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엘리트에게도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하고 미국의 국민에게도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하다면 이건 보나마나의 게임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가 되겠지. 왜? 미국의 엘리트들도 트럼프가 돼야 자기가 돈을 버는 좋은 구조라면은 미국의 그 부자들, 상류층들도 트럼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즉 선거 자금이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엘리트, 즉 그 부자들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은 무슨 사업을 하나요? 한번 써보십시오. 에? 어떤 비즈니스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부자들, 진짜 부자들. 에? 석유 재벌 있지요, 엘리트 중에. 또 미국의 엘리트들 하는 비즈니스 뭐예요? 석유 말고 총기, 오케이, 좋아. 또 방산, 그게 총기죠. 또 금융, 제약도 있죠. 그렇죠. 오케이. 나올 거 다 나왔네. 즉 군수복합 사업, 무기 사업입니다. 그다음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보잉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용병 회사가 있죠. 조지 부시가 하는 블랙워터 같은 거.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석유 회사, 엑스모빌,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건 뭐다? 금융.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이 트럼프의 재선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쁠 거 없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에 미국은 외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 냉전 시대 때 자신의 우방이었던 국가들이 친중화된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영린이 뭐다? 원자재 시장, 그 중에서도 원유. 중동의 많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친중화돼 버렸어요. 이 친중화된 애들을 군기를 잡아서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해야 될 과제가 이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연장이 필요한데 정권의 연장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엘리트 층의 지지도 필요해요. 왜? 선거 자금. 이게 돈이 많으면 이기거든요. 아무래도 유리해요. 선거가. 이런 것들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이제 썰방을 풀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안 나오는 그냥 제가 말로 해야겠구나.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현재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올해인가 작년에 그 미국의 GDP가 4.3%가 성장했어요. 그거는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4.3% 성장이라는 건 미국 정도 규모에선 일어날 수 없는 성장이에요. 너무나 거대한 성장이라고. 미국 경제 이만하거든. 이만한데 4.3%라는 건요. 거의 대한민국 정도 규모의 경제가 또 생기는 거라고. 어?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국가가 하나 더 탄생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경제 볼륨은 4%.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경제 성장을 4%나 올렸을 때 누가 기적이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절대 아니야. 그 4%의 성장의 상당 부분이 어디였냐면 미국의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제조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네럴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회사가 지금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지 아세요? 걔네 금융회사입니다. GM, 제네럴 모터즈, 자동차 만들어요? 뭐 만들긴 만들지만은 금융회사가 됐다고. 포드 어때? 금융회사예요. 그럼 무엇이 미국의 제조업을 견인했습니까? 무엇이 미국의 제조업을 볼까? 무기제조. 그렇죠. 무기제조. 군수산업이에요. 미국의 군수산업이 많이 움직였다고. 그래서 GDP. 왜? GDP는 어떻게 계산된다?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게 생산한 만큼 가격이 산정되면서 국가 GDP가 성장한 걸로 계산해 주거든요. 미국의 GDP 성장 중에는 무기 생산이 꽤 큰 공헌을 했어요. 무기 많이 만들었네? 그래. 자, 무기는 많이 만들었는데 중동 국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네?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들을 봤나?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응? 근데 만약에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누가 손해본다고 했어요? 호르무즈 협에 문제가 생기면 오펙 국가들 대다수가 이 오펙 국가 중에 포함 안 된 나라 몇 개 없어요. 뭐 아프리카 한 나라가 두 나라, 인도네시아가 뭐 그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 뭐 이런 나라가 뭐 개뿔도 아니지. 베네수엘라 완전히 지금 거지 됐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이 돈 벌기 좋은 무기는 돈을 많이 벌었고 더 벌 가능성도 있고 플러스 국제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미국의 석유 재벌들도 꽤 큰 돈을 벌 수 있겠네. 플러스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뭐가 돌죠? 건설업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동에 있었잖아요. 이거 잘 알아.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서 미군 기지 건설하고 했기 때문에 이 군수산업과 건설업은 맞물려 갑니다. 왜? 파괴가 되고 나면 다시 건물을 짓거든. 건설업이 움직여요. 건설업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인다? 금융이 움직입니다. 다 나왔네. 미국 부자들 돈 벌겠네. 이번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이란 이슈는 트럼프에게 굉장한 혹이네 라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쟁 안 난다고요? 글쎄, 좀 두고 보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전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막 6.25 같은 전쟁이 아니란 말이야. 요즘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국지전으로 일어나지. 예? 그쵸? 꽤 많은 돈이 움직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돌면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트럼프가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한국과의 연대 관계예요. 2020년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좌파가 다수석이 됐다가 한국 경제는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방송 지금 11,000명이 보고 있는데, 제 거를 지금 벤치마킹 하는 좌파 애들은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사업 계속하고 대북송금 하고 싶으면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니들 다 망한다예요. 니들 사업 다 망해. 니들이 좋아하는 김정은한테 초콜릿 못 보내줘. 응? 이번 2020년 4월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우파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과 공조가 가능하고 그래야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노하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선 공개 안 해요. 한국 경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20년에 또 상원의원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라고 해서 상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물론 그 시기에 미국에서는 또 상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은 아마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시기와 미국의 상하원을 뽑는 시기가 겹치는데 아마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트럼프 2기 때에는. 왜냐?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선거 자금이 넉넉하고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찍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공화당 의원 중에는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맨날 백인 위주의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유색인종들을 많이 내세울 거예요. 미국 가서 뭐해? 그런 거나 보고 다니는 거지. 응?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공화당 의원의 유색인종,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면은 미국 다민족 사회에서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흑인계 사람들이 공화당 쪽을 많이 지지하는 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얘네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공화당 트럼프, 그 다음에 공화당의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공화당 일색으로 미국 정치가 8년 정도 유지될 거로 보이는데 그 8년의 기간 동안 한국이 좌파 정권을 유지한다?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8년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1년만 지나도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년이면 우리나라 경제를 저기 아프리카 가나, 우간다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해야 돼요. 예? 요즘 문제 뽑았다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좌파들 중에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생각 잘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선거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가. 제가 여태까지 늘 얘기했잖아요. 국제관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망한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말 한 번도 틀린 적 없잖아. 그러니까 제 말 한번 믿어보라니까 또. 예?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해요. 제가 100% 자신한다니까요. 예? 다만 이 조원진 같은 친중 매국당 이런 애들, 이런 놈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우파가 집권 못합니다. 왜? 자유한국당 표를 갉아먹을 거니까. 내가 이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공격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서 표를 갉아먹게 되면은 애국당이나 자유한국당 둘 다 무너지고 민주당이 표를 차지한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좌파가 다수당을 집권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에 이루어지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죽는다예요. 그렇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려는 전략이 뭐다?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우파에 반중 친미하는. 어쩌면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늘 공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실망해서 이탈됐던 표가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반중 친미를 하는 새로운 신생 우파 정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표를 얼마큼 더 몰아오느냐는 결국 자금의 문제예요. 그거만 해결된다면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 비록 문재인이란 떨거지가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반중 친미를 하면서 공조를 해준다면은 아마 2022년 선거 때에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을 한 번 더 당선시켜주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미국에 트럼프가 8년이잖아. 우리가
국회의원만 딱 해가지고 저희 친중 법안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화웨이를 작살내는데 공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트럼프 집권 2기 기간 동안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데 협조를 잘해주면은 미국은 그 다음번 선거 때, 즉 3기 때 공화당이 출신의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중국한테 많이 경제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엮여있는 관계를 얼만큼 많이 끊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한반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네. 굉장히 많은 거를. 이 역학관계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자세히는 더 설명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친미 반중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예요.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8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쩌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심지어 중국도 그 시기가 되면은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위기가 곧 기회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제 머릿속에 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공으로 한 얘기 없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고. 자, 그래서 이게 현재 미국 공화당의 상황인데 이러한 그 미국의 상황이 이번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 민주당 하토야마가 집권을 한 다음에 한 4년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베가 재집권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베의 지금 그 내각이 일본이 그 전후 패전한 다음에 요시다 시게루라는 제1대 수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장기 집권했거든요. 지금 아베가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맞이한 거예요. 요시다 시게루 그 이후로 이렇게 장기 집권한 일본 수상은 없습니다. 네. 왜냐? 친미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원래 아베 집안은 반미 집안이에요. 그 외할아버지 이름 까먹었다. 그 사람 누구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외할아버지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동생 카토 에에사쿠, 이 사람도 바로 반미주의자였어요. 카토 에에사쿠는 일본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수상해서 쫓겨난 사람이고, 왜 자꾸 그 할아버지 기억 안 나지? 키시노부스케, 맞아. 키시노부스케는 제일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아베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야. 어떻게 보면 좌파 집안. 예. 그랬지만 지금 철저하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일단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친미하니까 목숨 살려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제가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용병이 베네수엘라를 철수하면은 중동 정세는 악화된다. 지금 이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제 유가는 상승한다. 당연하죠. 지금 또 올랐잖아요, 조금. 저는 국제 유가 그렇다고 막 100불, 150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 저기 이유가 나옵니다. 국제 유가 상승하면 중러 군사 동맹은 강화된다. 왜? 푸틴은 칼을 들고 시진핑을 끼어넣을 거라 그랬잖아요. 고유가를 즐길 거라니까 러시아는. 그리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팔아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셰일가스를 팔 수 있는 판매처가 생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으면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지 않는다면 투자만 들어가고 안 팔리면 손익분기점, 연구 개발비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중동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는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에 지장이 생기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하락시킬 수 있는 것은 셰일가스의 증산이거든요. 그리고 셰일가스가 증산이 돼서 나와야 우리네 같은 나라가 그래도 좀 싼 값에 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50불씩 막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팔겠죠.
나는 그게 한 70에서 80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면은 미국도 꽤 짭짤하게 수입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유국이 되면서 꽤 큰 힘을 발휘하는데, 다만 그 길을 누가 열 것이라고 보느냐? 전 아베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베 수상이 아마도 이란 분쟁이 심화되게 되면은 미국 셰일가스를 사겠다고 선언해버리지 않을까 하고 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 셰일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판매처가 아직 없습니다. 누군가 사줘야 돼. 그거 누가 사줄 수 있겠어? 산업국가. 산업국가 중에 지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등 중국, 2등 일본이에요. 일본. 미국이 일본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베는 먹고 살고 수상직도 더 유지하려면은 미국 셰일가스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베가 먼저 선빵을 날려서 제안을 할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하게 될지는 난 몰라요. 하지만 미국이 아베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가는 100불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못 사요. 미국도 판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정해줘야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란 분쟁으로 군산복합제가 무기 팔아서 호황을 벌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 팔려서, 그 이란 분쟁이라면 기름값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기름값만큼 셰일가스가 한국,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석유업계도 꽤 짭짤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개발했던 업체들이 중소기업이 많았어요, 미국에. 근데 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저유가로 움직이는 바람에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석유 다국적 기업 애들이 인수합병을 해버렸어요. 셰일가스도 지금은 엑슨모빌이나 이런 큰 미국 석유회사의 소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셰일가스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도 돈을 벌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뭐가 움직여요? 금융이. 왜 이렇게 좋은 논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는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아니 미국의 재벌들도 돈을 벌고 국민들도 경제가 성장해서 다 좋아하는데 누구야? 아베 10,000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애나로 좀. 요즘 워낙 같이 떨어져서 나 필요 없어. 애나 빠꾸.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기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중동 문제 터지면 트럼프는 100% 당선된다예요. 그쵸?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권이 친미 반중이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서 꽤 돈을 벌 수 있어요. 비즈니스 구멍이 좀 보이거든요. 어디를 노리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일자리 창출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병신들은 안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묻혀뒀다가 다음번 대선 끝나고 반중 친미 정권 생기면 그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3년 뒤가 될지 아니면 8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깊숙이 묻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만 존나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한 얘기, 민생이랑 관계된 거 하나도 안 하잖아.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중동 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GDP를 5만 불, 10만 불로 올릴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 미중 전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어부지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막대한 비즈니스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물론 안 할 거예요. 그건 전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새 국방장관 대행에 중국통을 임사했답니다. 중국통. 폼페이오랑 또 친구래요. 어디 써있던데? 위에 써있었나? 어쨌든 간에 중국통입니다. 즉 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죽여버릴 것이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재선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중국은 죽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파가 더 많이 잡아서 친미적 성향을 갖지 않는다면 한국은 뒤지는 거예요. 왜? 미국이 화웨이 중국 경제 때려잡을 때 한국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가 화웨이 써도 한미 안보에 영향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개소리죠. 그랬더니 4일 뒤에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의 화웨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웃기고 있네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된 거죠. 이름이 토모에야. 와 바람의 검심에 이거 이 찌르네케 여자친구 이름이 토모에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청와대의 그러한 화웨이 관련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즉 뭐냐? 미국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화웨이 쓰지 마 하고.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가 끝까지 동의 안 해주네. 왜? 친중 정권이니까. 다음번 국회의원 대선에서 제가 갖고 가는 어젠다는 반중 친미입니다. 우리나라 친중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리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박살 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살아요.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 좌가 우고 상관없어요. 친중 반미를 한다? 여러분들 밥숟가락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권도 중국 놈들이 들어와서 걸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돈 갖고서 어디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민 갈래 해도 안 받아줘요. 여러분 짱깨로 오인돼 갖고. 응?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국을 밀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년 선거 중요해요. 그래서 화웨이 CEO 은행들이 이란 제재 위반 알고도 거래했다. 이거 사실이면은 개작살 나는 겁니다. 화웨이가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인데 청와대가 비호하고 나선다? 미국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지금? 응? 자,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건데 5G 장비 글로벌 점유율 20% 달성한다고 하는데 20%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100%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5G 장비 점유율 37%로 1위, 화웨이 앞질렀다. 왜?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는 미국 패권 경쟁이 절대 손해 아니에요. 돈 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응? 미중 패권 경쟁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에 달라붙어서 돈 빨아먹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국의 사업체에 있는 국회의원, 언론인, 경제인들이에요. 대기업. 일반 서민들 아무 상관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새끼들은 돈 세탁해서 선거 자금 마련해야 되거든.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중국의 사업체를 놓고서 거래를 해가지고 막대한 뇌물을 합법적으로 받아요. 그게 조원진이가 했던 여시제 아니에요, 여시제. 여시제 서울과 여시제 북경지사가 있는데, 여시제네, 한샘. 한샘 북경지사 누가 관리해요? 조원진이잖아. 한샘이 가구회사인데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벌었죠? 어떻게 4,400억 원을 토해냈죠? 자, 그 얘가 뭐냐? 이 화웨이의 이 런청페이라는 회장이 주식이 몇 프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웨이 주식의 몇 퍼센트를 런청페이가 갖고 있습니까? 아세요? 한 5%인가 갖고 있어요. 5%. 나머지 95%가 소위 얘기한 노동자들에게 있대요. 개소리지. 그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민주입니다. 국민주. 기아자동차. 아시죠? 빨갱이들 노총, 민주노총. 그런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야 이게, 시그마, 김정민 사기치지 마라. 너 애국당 짱깨지? 그런 말에 안 속아. 자, 내가 설명할게요. 런청페이가 화웨이를 운영하는데 공산당 당간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긴 하지만은 명목상의 회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시는 공산당한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식을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걔가 어떤 무슨 미국의 사업가처럼 어떤 무슨 기업 이념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애초부터 진 게 아니에요. 공산당 거지. 그러니까 주는 거라고. 대신에 걔가 그만큼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수주를 몰빵해 준 거라고. 그래서 화웨이를 저렇게 대기업을 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샘이라는 조그만 그러한 그 가구 회사가 4,400억 원을 여시제에 출원할 정도로, 그것도 그 사람이 개인 재산이래요. 웃기고 있네. 그게 왜 개인 재산이야? 중국이 1대1로 그다음 후진따오대 서부대 개발을 할 때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산 제품을 상당히 독점적으로 써줬다고요. 어마어마한 물류의 한샘 가구가 중국 건설 시장에 투입됐다고요. 그러니까 한샘 가구가 돈을 벌었지. 근데 한샘 가구가 번 그 돈이 온전하게 한샘 거예요? 아니지. 중국 공산당 거지.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 공작하기 위해서 공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몰아준 거 아니야. 그게 전형적인 중국인의 전법이에요. 화웨이가 했듯이, 화웨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한샘 북경지에서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금은 어떻게 된다? 여시지의 건설로 들어갔죠. 그 자금원을 담당했던 북경 한샘 지사 누구예요? 조원진. 제 말 틀렸어요? 응? 그게 여시제를 만들었다니까. 그 여시제가 뭐래요? 김무성, 나경원, 박지성, 박근혜 탄핵 세력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을 흔들어 버렸다고. 촛불로. 응? 중국 자금에 의해서. 응? 외세에 의해서 대통령을 갈아친 사건이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박근혜를 구해주세요. 에라이 쌍 진짜 귓방맹이를 때려야지 진짜. 응?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개돼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무식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애국당 여기 없나 지금? 안 와 있어? 떠났나 아까 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그런 애들만 청와대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화웨이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시제예요, 여시제. 여러분, 여시제를 알아야 돼. 여시제를 빼고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에? 화웨이를 이번에 무너뜨리면요, 지금 전 세계가 5G로 이제 시스템 구축이 들어갑니다. 5G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의 회사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삼성이 1등입니다. 31%로. 그 다음이 에릭슨, 노키아, 그 다음에 화웨이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 화웨이, 에릭슨 3개예요. 에릭슨? 이거 좆도 아니야. 화웨이? 미국이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전 세계에 5G를 할 수 있는 회사. 누가 남아? 삼성. 전 세계의 5G 네트워크를 삼성이 장악한다니까. 그러면요, 고용 창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취업 창출될 것 같아, 지금. 어? 그리고 삼성 반도체, 화웨이 중국산 반도체 안 쓰고 한국 거 쓸 겁니다. 삼성 반도체예요. 삼성하고 SK 반도체만 합쳐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해. 우리가 한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거 잘하면 10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 아세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기회되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 바로 중국 친중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여시지의 후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지. 이 새끼들이 개새끼들인 거야. 여기 여야가 어디 있어? 어? 자유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 여야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 프레임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좌파, 우파. 정말 좌파, 우파예요? 잘 보라니까. 이건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친중, 반중이야. 친중파들이 좌파, 우파에 다 섞여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니까 그러네. 그걸 왜 못 알아볼까?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 어디로 돌리냐? 반문연대. 그까지 문재인 떨거지 떨어져 봐요. 문재인 힘 빠졌잖아, 지금. 국제사회적으로 왕따죠? 경제 실패했죠? 문재인 쓰러뜨리는 게 뭐가 어려워? 어? 마음만 먹어 쓰러뜨리지, 진짜 저런 거. 끈 떨어진 대통령 붙잡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거로 애국파리하고 애국자인 양 덮어씌우죠. 이미지 세탁하려 하지. 쟨 죽은 애예요. 저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 문재인을 쓸어내면서 문재인을 제거하고 거기에 다시 끼어들려고 하는 제2의 친중 정권이 위험한 거니까. 제2의 친중 정권. 그 제2의 친중 정권이 지금 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지는 못해요. 왜냐? 걔의 역할은 자유한국당을 쪼개고 분할하고 약화시키는 역할이니까. 재수 없으면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이 세 개가 전체 의석수의 70%를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지. 애국당이 난리를 침으로써. 그래서 내가 애국당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국당이 존재하게 되면 우파는 망합니다. 우파 신당은 필요해요. 우파 신당은 뭘 해야 되냐? 민주당에부터 탈당해서 밀려 나오는, 민주당의 경제 실패, 외교 실패로 실망을 하고 밀려 나오는 이 부동표를 우파 신당이 먹으면 되는 거라니까. 그럼 이겨, 이 선거는.
나머지는 자유한국당이 경상도에서 알아서 잘 드세요. 100% 이길 수 있는데 대구 이런 데 가서 잘 드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걔들이 절대 장악할 수 없는 전라도, 서울에서도 서울에 뭐죠? 남동공단 있는데 인천이 남동공단이고 서울시와 뭐 있잖아 대림동 이런데 민주당 텃밭을 우리가 먹어야지. 이번에 안 먹으면 늦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 지금 쪽수치 하려고 중국 애들 왕창 받아들이잖아요. 학사 졸업하면 영주권 준다고 하잖아. 이거 4년 뒤에 3년 뒤에 선거하면은 우파 사람들이 단결한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유학생 증가율이 16.5%고 외국인이 250만 가까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 영주권 그러니까 투표권 받을 거라고 이제. 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누가 새벽당이래. 새벽당 애국당 지지하지 않았어요? 어? 애국당 지지한 놈들은 다 안 돼. 뭐야, 새벽당 박결 만나주세요, 박사님. 애국당 지지하지 않았어요? 나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애국당 지지하고 조원진 지지한 사람은 지지 안 해요. 전 친중 정치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쵸? 절대 안 돼. 즉, 친중 정치인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런 놈들이 정권 잡으면 우리는 친미 국가 아니에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다? 그런 친중, 친미, 우파인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이렇게 되면 얘들 성적이 흔든다고. 애국당 애들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것처럼 성적이 흔들잖아. 성적이 흔들면서 중국 자금 받아. 이러면 미국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좁혀버리지? 이게 잘못 좁히면 어떻게 되냐? 좌파든 반미인데 우파도 반미화될 수 있다고요. 그 정확하게 중국이 원하는 바예요. 한국의 좌파, 우파 시민들을 다 반미화 시켜가지고 한반도를 친중화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조원진이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애국당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역할만 충실하게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다? 우파를 다수를 못 차지하게 방해하면 된다. 그게 걔들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애국당을 박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진화TV, 강수산TV, 뭐, 한 40개 채널이 저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애국당 계열 애들이. 왜? 쟤들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제거하고, 문재인이 40% 친중이었다면은 30% 친중, 70% 친북. 다음번 정권은 50% 친중, 50% 친북이거든. 그 다음 정권은 70% 친중, 30% 친북이에요. 점점 중국화 입김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그게 좌파 정권이 잡던 우파 정권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좌우에 중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게 누구다? 여시제. 여시제의 자금이 어디서 온다? 한샘 북경지사. 누가 관리해요? 조원진 아저씨. 그쵸? 내 영상 보고 있는 애국당 애들도 좀 얘기 좀 해보려니까 그러네. 맨날 내 학위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봐. 그 정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니네 조원진 좀 찾아보라고. 그 문제 없어? 진짜? 응?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급조해서 했습니다.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미국 갔다 와서 제가 PPT 만들 시간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했고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우리나라 외교는 개판이다. 도대체 외교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어? 우리나라 외교 라인부터 다시 구축해야 돼요. 우리나라 제대로 외교 라인이 구축도 안 돼 있더구만 미국 보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강의 요걸로 마치고 제가 다음 주 그죠? 월요일 날은 우리 최길강 옹하고 같이 아수라랑 먹방하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요거 방송 끝나고 저기 소년 TV 있죠? 그쪽 연계해서 방송할 거니까 그쪽도 가서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우리가 홍콩 특파 다시 또 보냈어요. 돈 엄청 깨져요 진짜. 어? 다시 보냈어. 또 집회를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서 지금 실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자꾸 저한테 뭐 소년 선생 어쩌고 도박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 철학이 뭐냐? 제 그레이트 게임을 봤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업무 중심으로 봅니다. 예? 저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의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면은 저는 그 정보를 신뢰해서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그 사람이
무슨 소아성애자건, 진아 TV가 얘기한 것처럼 뭐 쓰리썸을 하건 온갖 도둑놈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중요한 건 정보예요. 그 정보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당연히 중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십선비들이 사는 유교사회에 살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의 정보를 훼손시키려 하죠? 그리고 그거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돈을 줬는데 뭔 개소리야.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아주 지들이 소설을 쓰는데 전혀 그런 거를 저한테 제보해주면서 박사님 걱정돼서 저 연락드려요. 저한테 해봐야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왜냐? 저희는 한 놈만 패고 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훼손시키려 해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씨알도 안 맥힙니다. 저랑 소년 선생님을 갈라놓으려는 공작 시도도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후원금이 들었다 개소리를 떨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다음 주 그레이트 게임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밖에 못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해해 주십시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